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하고 공부를 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실력을 배양을 해야 되니까요. 병진일주입니다. 그죠? 병진일주다. 여러분들의 사주를 볼 때 일단 일간을 먼저 보죠. 그죠? 일간을 먼저 본 다음에 어디를 봐요? 자, 월지를 보죠. 월지가 제강이죠. 월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공전이고 여기는 자전입니다. 공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전은 내가 그저 꾸려 나간다. 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월지를 딱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자하고 진하고 목하고 있는데 어때요? 자하고 진하고 수국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리고 병화 일간에서 보게 되면 자월이니까 11월에 병화가 되죠. 이렇게 자진 수국으로 병화 입장에서는 관이 많습니다. 그죠? 격이란 걸 굳이 따진다면은 관이 많으니까 관격이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죠? 이 사람을 이렇게 관격이다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정관격이냐 편관격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때요? 그냥 관이 혼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지에 자, 오, 묘, 유가 있으면 어떻게 잡아요? 격을 잡을 때 이 자, 오, 묘, 유가 있게 되면 이 왕지는 그대로 격을 잡는다는 거 잘 아시죠? 맞죠? 그래서 이 사람 뭐예요? 정관격을 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관격을 놨다. 그러면 정관격을 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부들부들하지 않아요. 원리 원칙을 좋아하고 불법이나 탈법 행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정관격을 놓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편관격을 놨느냐 정관격을 놨느냐 성격이 판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을 좋아한다. 그게 누구라고요? 정관격이죠. 편관격은 융통성의 귀재라면 정관격은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정관격 가진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편관이냐 정관이냐, 그 편관을 놓은 사람은 편관에 좋은 점이 있고 정관은 정관에서 좋은 점이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다만 정관격은 좀 FM이다 이렇다 이 말이죠. FM이다. 그래서 이 정관격을 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원리 원칙을 따진다. 까탈스럽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서류 심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관은 어때요? 설렁설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관의 직업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때요? 필드형이다. 그죠? 야외형이다. 정관격은 어때요? 사무직, 내근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단편적으로 지금 말은 했지만 이게 편관격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이 한 200개 된다 이 말이에요. 정관격도 그렇게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주에 관이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제품이 먼저가 아니라 부가가치부터 먼저 걱정을 합니다. 관이 많은 사람은 특징이에요. 이게 금수가 많은 거죠. 금은 없지만 그죠? 금수라는 계열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가 목이 있고 그죠? 여기가 화가 되고 여기가 금이 있고 이렇게 수가 있다. 그러면 항상 목화들은 같이 다니잖아요. 금수는 같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반으로 놀아보면, 크게 반으로 놀아보면 이 목화라는 양의 기운이 있고 금수는 음의 기운이잖아요. 여기는 플러스의 기운이고 여기는 마이너스의 기운이다 이거죠. 그래서 금수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금수가 많고 금수의 기운이 많고 목화의 기운이 적으니까 여기서는 임목이 용신이다 이거죠. 얘가 뭐라고요? 용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용신이 된다.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화가 이 사주에서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병화 일간에서 보면은 자하고 자진하여서 이게 수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수국화를 당하고 있죠. 그러면 병화가 어때요? 수국화로 기진맥진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그죠? 병화 입장에서는 그죠? 관 때문에 못 살겠다. 아우성이 치지 않습니까? 계절로 보면은 겨울이니까 겨울의 병화는 역시 신약하게 되죠. 이 사주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병화가 지금 굉장히 관우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다. 그러면 관우로부터 이렇게 극제를 많이 받고 있다면 어디가 여자라면은 어디 가나 일이 있는 거죠. 그죠? 남자라면은 관에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죠? 그죠? 허드렛 일이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렇게 정평관이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자가 쉬려고 친구한테 모처럼 노는 날 전화를 했어.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김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관이 많은 사람은 그죠? 손발이 피곤하죠. 이게 인이 용신이니까 어때요? 목생화해서 그죠? 목생화해서 병화를 갖다가 살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 사람은 취직하고자 하는 직장이 높고 크죠. 관국을 짰다는 얘기는 관이 크고 그죠? 큰 직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남자라면은 자식이 잘 되겠죠. 그죠? 자, 남자라면 자식이 잘 될 것이고 여자라면 서방이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자라면 서방이 잘 된다. 남자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남자의 입장에서 금이 많고 수가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많다는 얘기는 이게 많은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엄밀히 보면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수가 많다. 그러면 관이 많다는 얘기네. 그럼 관이 많으면 자식이 많은 거네. 이렇게 자식이 많다. 그죠? 자식이 많으면 이 자식은 뭐를 합니까? 당연히 이 금을 갖다 끌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끌어오잖아요. 금생수를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기 돈이죠. 자기 돈이 자동적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벌어서 자식을 먹여 살리는 형국이니까 아버지 힘들다. 아버지가 지쳐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라면 관이잖아요. 관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관이 많으면 인기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대 다가 되잖아요. 이게 여기가 일이 되고 여기가 뭐다? 이게 다가 된다. 다. 그러면 이분이 미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아들이죠. 이게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이면은 자기 자식이 극하는 여자가 이 화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며느리가 어때요? 미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며느리가 비겁이니까 역시 일대다를 연결을 시켜보면은 그죠? 며느리 자기 자식의 아들의 며느리는 화가 된다. 비겁이다. 비겁이니까 역시 일대다가 됨으로써 이 며느리는 미인이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돌려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주가 병화일간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봐도 신약하잖아요. 신약하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죠. 그러면 어때요? 목생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생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목화운이 언제 들어오는지 대운을 직접 써보시라고 제가 안 쓴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신은 뭔가요? 한마디로 사주의 음과 양의 균형 잡기가 용신이 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놓고 볼 때 뭐를 봐요? 음양을 먼저 보잖아요. 음과 양을 보잖아요. 그죠? 이게 조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관건으로 본다. 그래서 내가 양이 많으면 음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그죠? 양이 많으면 음이 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조우 용신이 되고, 결국 용신은 균형 잡기라는 거. 사주는 그렇죠? 이렇게 시소가 있으면 이렇게 시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 100kg 했을 때, 이 사람 100kg 했을 때 이게 어때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낭창낭창하다는 얘기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200kg가 되게 되면 나는 어때? 이렇게 들떠버리죠. 그러면 균형이 무너진 거죠. 그죠? 이게 200kg면 균형이 무너졌다. 결국 뭐다? 균형을 잡는 게 사주다. 그래서 내 사주가 치우쳐져 있다면 뭐로? 여름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어때요? 겨울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목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어때요? 가을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으로 치우쳤는데 다시 수성목을 한다고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이 치침 현상이, 이 치우침의 현상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이 사주의 어떤 주인공들이 힘들어진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우리 스태프들한테 힘을 준다고요.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